자, 우리 사교식 하여. 자, 이게 여기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끝내야 되니까. 자, 지구단위 계획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안시 전부가 아니고 일부 지역단을 이렇게 지구별로 지정을 해. 그리고 거기에 계획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왜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갖다가 이렇게 도시적 내에 지정한다? 도시적 유휴 지역에 개두마리 대체 이런 데 지정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뭔가 있으니까 지정하겠죠? 그 내용이 이제 이번 시간에 풀립니다. 그 이유가. 자, 우선 지금 배운 게 뭐냐면,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건 이렇게 땅과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얘기했고, 요게 도시적 내에 의무적으로 이제 지정해야 되는 이런 대상 지역이 있어요. 이걸 무조건 이루어주셔야 돼. 여기에는 이 사업을 갖다가 10살부터 시작한 정책이 이런 부분들이 있죠. 여기에는 의무적으로 지정해서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만 이렇게 개발하라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절대 개발하면 안 돼. 여기 정비구역이라고 해서 정비법에 의해서 원래 정비사업 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로 하면 안 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만 저렇게 하자 이런 내용들이야 이제.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도시적 유해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하는 건 세 군데에 지정되는데 개두마리로 대체하자 이런 내용이죠.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그리고 대체하는 지역.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건 용도지역의 용도지구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지금부터 읽는 게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이게 구분을 못 해버리면 지금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계획관리지역 들어갈 겁니다. 자, 143쪽 잘 위에 보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50 이상 네모에 빼야죠. 절반 이상이 두 번째 줄 봅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밑줄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잘 보셔야 돼. 계획관리지역이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잘 보세요. 이 계획관리지역이 100%라면 어떻게 해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더 지정하는 거지. 더 지정하는 거지. 더 바람직스럽지. 최소한도로 절반 이상은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는 얘기야. 100% 계획관리지역이라면 말할 것도 안 해. 말할 것도 없지. 그냥 지정하면 되는 거지. 최소한도로 계획관리지역이 절반 이상은 계획관리지역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 1번 계획관리지역 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은 쭉 밑줄 그어야죠. 자, 생산관리지역 밑줄, 보전관리지역 밑줄 그어요. 생산관리지역 아니면 보전관리지역 둘 중 하나로 간다 이런 내용이요. 다만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포함된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밑줄 긋고 다음의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과목과 나목을 딱 묶어놓습니다. 이걸 외울 수는 없으니까 안 외워지니까 저하고 잠깐 이해는 좀 해야 되겠어요.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일단 밑줄 그어요. 10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나목을 보면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그러면 면적이 작은 거, 면적이 큰 거 이렇게 갈 겁니다. 10만 제곱미터 이하다면 면적이 작다 이렇게 갈 거고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면적이 크다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러면 10만 제곱미터 이하다 하면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의 20% 이내입니다. 퍼센트는 크게 가요. 면적이 작다 하면 퍼센트는 크게 가고 그 다음에 밑에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면적이 크다 하면 퍼센트는 작게 갑니다. 자, 그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10% 이내다 이렇게 나와주죠. 자세하게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잠깐 여기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할 거예요. 잘 봐요. 정리 들어가자고. 정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100% 계획관리지역은 말할 것도 없는 거야. 개두마리 대체해서 참 좋은데 문제는 이제 다른 지역하고 섞여 있을 때가 문제가 되어지는 건데 최소한도의 절반 이상이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농림지역이나 이런 거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하면 안 되지.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이런 거 막 해버리면 돼 이게? 안 되는 거. 근데 나머지 최소한도의 이제 절반 이상 계획관리지역이어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 용도지역은 뭐가 포함될 수 있냐면 어차피 관리지역이라고. 이 관리지역 안에 지금 남아있는 게 생산관리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이 있는데 잘 봐야 돼요. 생산관리지역은 그렇다 하더라도 보전관리지역은 보전 목적으로 지정해 놓은 건데 관리할 목적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준해석이 관리가 들어가거든. 이걸 개발해버리면 되지,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생산관리지역은 규모의 제한 안 받아요. 그렇지만 보전관리지역은 규모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게 규모의 제한을 받는다니까. 이 규모 제한을 어떻게 받느냐면 10만 제곱미터 이하다 하면 면적이 작다 이렇게 갈 거야. 작다 하면 퍼센트는 크게 가요. 크게 큰 퍼센트로 갑니다. 20% 이내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면적이 크다.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다. 이렇게 되어주면 이 퍼센트가 작게 갑니다. 작은 퍼센트로 가는 거야. 10% 이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걸 정확하게 20%, 20%, 10%에서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면적이 작다, 퍼센트는 크게 가고 그 다음 면적이 크다, 작게 간다. 반대로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해줍니다. 자, 이 규모의 제한은 어디에만 있다? 보존관리지역에만 이게 규모의 제한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좀 해주십니다. 100% 계획관리지역에는 덜 나요, 좋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제 그렇다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2번 잘 봐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다음의 항목 어느 하나의 규정된 면적 요건에 해당해야 되는데요. 자, 면적 요건에 해당한다. 밑줄 두 줄 그어놓습니다. 면적 요건. 자, 어떤 용도 지역만 이게 두면 되느냐? 아니, 여기에도 이제 면적 요건이 필요해야 되는 거야, 이게. 자, 봐. 감옥을 보니까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자,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밑줄 그어야 돼요. 자, 30만 제곱미터 이상 네모였고 그렇습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네모였고요. 중요하다. 자, 나머지 1, 2번 보는 거 아니야? 제 설명 잘 들어요. 잠깐. 여기 봐. 잠깐, 여기.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서 잘 봐요. 우리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이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면적 요건이 있어요. 반드시 원칙 면적 요건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봐요. 3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 이게 지구단위 계획 수립 대상 면적이에요, 이게. 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면서 주거단지가 조성이 되어지고 초등학교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대상 면적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아파트 세대수는 2200에서 2500세대 남짓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꼭 30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중요하다. 30만 제곱미터가 돼야 초등학교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대상 면적이라고 이게. 만약에 그러면 주거단지가 조성이 되어지는데 즉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이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거단지가 조성이 되어지는데 초등학교가 있으면 이 규모까지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겠죠? 잘 따라오셔야 된다니까. 다른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30만이 안 돼도 할 수 있다고. 10만이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는 거야. 자, 그런데 잘 봐요.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에 포함이 안 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저렇게 개발할 수 있잖아. 그게 바로 여주 첼시아가 대표적인 사례야. 계획관리지역에 거기에 상가만 쭉 지어버리면 되니까. 그런 지역은 이게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할 대상 면적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없다 하면 3만만 되어진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여주 명품 아울렛 첼시아처럼 그렇게 개발해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야. 지금부터 볼 거야. 자, 지금부터 볼 겁니다. 밑에 갑니다. 자, 나목을 봐요. 나목.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밑줄 그어야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0만 제곱미터 동그라미 치고 이상일 건 밑줄 그어요. 자, 1번, 2번 묶어야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인 경우, 밑줄 긋습니다. 여주, 이천, 청평, 가평 쪽에 간다 하더라도 아파트 15층 아파트 단지가 나와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라는 말 네모일 거예요. 이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이 동의를 넣거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생 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이런 얘기가 나와집니다. 초등학교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 무조건 10만 제곱미터면 돼요. 초등학교 용지까지 확보할 수 있는 대상 면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자연보전권역은 30만 제곱미터를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없어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다 지정이 돼가지고 이거 먹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10만 제곱미터면 된다. 그런 데는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밑에 가겠습니다. 다목을 봐요. 다목, 가목 및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밑줄 긋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써놔야 돼요. 밑줄 그어놓고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써놔요.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갖다가 확보할 의무도 없죠. 따라서 여주 첼시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때는 3만 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쳐요. 3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이와 같이 개발 밀도를 높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당해 지역에 도로, 수도 공급,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기반시설 공급 밑줄 그어놓고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없다면 이렇게 개발할 수가 없는 거죠. 이와 같이 개발 밀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4번 갑니다. 자연환경, 경관, 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밑줄 긋고 문화재의 훼손 우려가 없어야 됩니다. 밑줄 그어요. 밑줄 그었어요? 다시 정리 갑니다. 다시 정리. 자, 다시 가요. 정리. 자, 도시적 유의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구역이 3군데가 나오는데 개두마리 대체입니다. 우선 계획관리지역이 지정할 수 있는데요. 계획관리지역이 100%라면 더할 나위 없이 깔끔하게 끝난다.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다른 데하고 섞여 있을 때가 문제가 되어진다. 그래도 적어도 계획관리지역이 절반 이상이어야 되고 나머지가 생산관리지역 아니면 보전관리지역이어야 돼요. 독립적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지정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개발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생산관리, 보전관리가 들어오는데 이 보전관리는 원래 보전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개발하면 또 안 된다고. 그래서 규모의 제한을 받습니다. 면적이 작다 하면 퍼센트는 크다, 면적이 크다 하면 퍼센트는 작다로 가는 거죠.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이라면 무조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라니까. 원래 주거단지로 조성이 된다,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에 포함된다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만 됩니다. 이게 포함되는 경우로서 2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해부르면 틀리죠. 30만 제곱미터가 초등학교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대상 면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꼭 30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옛날 이제 다음 주에 도시개발법 들어갈 건데 도시개발 구역은 원래 33만 제곱미터였다고. 근데 그게 30만 제곱미터로 바꿔졌어. 바꿔진 이유가 이게 지구단위 계획 대상 면적이 30만이니까 이거하고 짜맞춘 거라고, 그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 자연보전권역은 여기에 이걸 갖다가 여주 이천 청평 가평정을 보면 이거 30만 제곱미터로 확보할 수 있는 대상 면적이 없다. 그게는 10만 제곱미터다. 또는 초등학교가 있다, 설치될 예정이다, 이런 말 초등학교란 말이 나오면 10만 제곱미터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없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주 명품 첼시아처럼 아울렛처럼 이렇게 그 상가만 지으면 되는 거라고. 그런 때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이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 밀도를 이와 같이 높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가요? 자, 개두마리 대체해서 개발진흥지구 갈 겁니다. 자, 개발진흥지구 봐요.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144쪽 넘어갔습니다. 자, 144쪽 봤어요? 재료에 보면 1번 재료에 위에 1에 2호부터 4호까지 요건에 해당할 것 이렇게 나와주죠. 쭉 밑을 거예요. 자, 2에서 4호까지 해당 요건에 해당할 것 이 말 나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여기서부터요. 개발진흥지구도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원칙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는 겁니다. 이때 주거단지 조성되겠죠.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예외적으로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되어지는데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거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자연보전권역이다 또는 두 번째 초등학교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러면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3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일단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개발 밀도를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야.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문화재 이런 것 등의 훼손 우려가 없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개발 밀도를 높일 수 있다. 이게 똑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하고 똑같이 간다는 얘기야. 규모에 있어서.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 밑에 거가 나와. 자, 2번. 당해 개발진흥지구가 다음의 항목의 지역에 위치할 건 이렇게 나와주죠. 나와요? 자, 과목을 봅시다. 주거개발진흥지구 네모였고 별표.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포함된 경우 하나다. 밑줄 특정개발진흥지구 밑줄만 커요. 땡땡 계획관리지역 나오죠? 계획관리지역 네모였고. 뭔 말이야? 주거개발진흥지구 땡땡 계획관리지역이 무슨 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어? 말하지 마. 그러면 2시까지 있으면 끝내게. 나도 마누라하고 싸움 한번 하면 몇 주씩 안 해버리니까 말을 하기가 싫어. 하지 말자고. 나도 거기에 대한 일가견이 있어. 연습 많이 해서 말할 수 있어.
배추식 안 해버리니까. 말만 걸어도 이제 이혼한다 그래. 이제 살만 되면 이혼이다. 스치기만 하면 이혼이야.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나이 먹으면 똑바로 쳐다보기만 하면 이혼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봐봐. 주거개발진흥지구 나오고 땡땡 계획관리지역이 나오지? 봐봐.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갈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 밀도를 높이겠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자, 지금 잘 봐봐. 좀 이따가 지금 풀린다고.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데, 도시지역 유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 이 내용은 조금 있으면 풀려. 자, 도시지역 외지역에 개두마리 대체하는 데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 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요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어요. 계획관리 지역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 밀도를 저렇게 높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잘 봐봐. 개발진흥지구가 보니까, 개발진흥지구는 이용도 지구라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주사는 관보기가 특정 개발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것만 그래. 이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갈 수 있잖아. 용도지구가 지역에 들어갈 수 있잖아. 이때 계획관리지역에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아파트로 갖다 대단지로 개발하겠다 할 때 주거개발진흥지구가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갈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내용 이해 가요? 그러면 지정하면 어떻게 뭐가 달랐는데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안 들어갔어.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자, 지금 잘 봐봐. 뒤에 다 나온다니까.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어느 지역에 들어갈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생산관리지역에 지정될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리는 거지. 주거개발진흥지구는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갈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결론은 여기 가면 건폐율 150, 용적률을 200%를 완화한다고. 다른 데는 안 돼. 이제 그런 내용이 뒤에 나와. 꼭 이어져야 돼. 다시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어디에만 들어가?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갈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단 말이야. 그래서 개발 밀도를 높이는 거야. 다른 데는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봐봐. 그 다음에 남목을 보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밑줄 긋고 복합개발진흥지구 밑줄 긋고 주거기능이 포함이 안 된 경우요. 여기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나오잖아요. 밑줄 그어봐. 그러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농림지역 안에도 들어갈 수 있네. 그러면 농림지역 안에도 이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돼버리면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개발 밀도를 갖다가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한다고. 좀 이따 뒤에 나와. 그러면 이렇게 주변에 쭉 고속도로 주변에 타고 가다가 보면 산지가 있는데 산림이 있는데 산림 탁 깎아내버리고 거기다가 막 이 물류센터 같은 거 큰 게 한 10층 높이 같은 게 들어온 게 있어 없어? 들어온다니까. 그게 농림지역에 이렇게 들어온다니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높은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다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잡아. 도시지역 유지역에.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봐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나오지? 밑줄 그어요. 도시지역 유지역 들어와요.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그러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도시지역 유지역에 지정될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건폐율, 용적률 완화해가지고 규모가 큰 건축물이 이렇게 개발 밀도를 높이겠다는 거야. 이 말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잘 봐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도시적 유지역에 해당이 되니까. 이해 가요? 그렇게 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건폐율 150, 용적률 200을 완화해서 2배로 튀기겠다는 거야. 제부도 대부도에 가면 콘도미니엄이 10층, 8층 건물이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니까. 관광단지 같은 것이 바로 들어와 버리면, 이 시골 지역에 들어와 버리면, 그 도시적 유지역에 들어와 버리면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건폐율 150, 용적률 200을 완화해 버리니까 그렇게 8층, 10층 높이의 건축물이 들어오는 거야. 백운계곡에 가면 거기에 왜 이렇게 건축물이 다른 건물은 4층 이하로만 짓도록 하고 왜 이 건축물이 15층 건축물이 왜 들어왔느냐 하는 거야. 거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니까.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시골에 들어간다면, 도시적 외지역에 들어간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 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뜻이야. 이 말 이해 가요? 나오면 맞춰야 돼.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다. 다시 정리가. 개발진흥지구는 도시적 외지역 어디에 들어갈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래 교육관리 지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라는 건 어디에 들어갈 때? 도시적 유지역이야. 이 도시적 유지니까 농림지역이 될 수도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들어갈 수도 있고 관리지역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이런 데 들어가 버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말이 뒤에 나와. 자 우선 밑에 가겠습니다. 이제 됐어. 자 지구단위 계획 나오죠? 내용 나와요? 내용에 동그라미 치고. 자 이거 봐요. 이 내용이야. 잘 봐. 지금 뭐를 공부할 거냐면 지구단위 계획이라 하면 일부 지역단위에 있어서 땅과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인데 이런 계획을 얘기하는데 이 계획이 뭐냐 하는 거예요. 너 그림으로만 지금 나타내지 제대로 써달라 하면 여기 지금부터 이거야. 이 내용이 뭐냐 하는 거야. 이 내용이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뭐냐. 지금부터 이 내용이야. 보겠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 내용 봐요. 지구단위 계획의 지역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밑줄 그어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중 2호와 4호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쭉 밑줄 그었어요. 예? 예. 자 여기에 별표 딱 쳐놓고 오른쪽을 봐요. 2호와 4호니까 145쪽을 보면 동그라미 2번. 다음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기반시설 밑줄 그어놓고 기자에 동그라미 칩니다. 4번 봐요. 건축물의 용도 제한 밑줄 그어놓고 용에 동그라미 쳐요. 자, 건폐율 밑줄, 용적률 밑줄, 건축물 높이 취관도 밑줄, 취전도 밑줄 그어요. 자, 2번과 4번을 묶어놓고 의무적 포함사항 두 가지라고 써놓습니다. 기용되어야 한다로 잡아갔자 그랬죠? 따르세요. 기용되어야 한다. 기반시설,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취관도, 취저한도, 기용되어야 한다. 기반시설,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취관도 취저한도, 의무적 포함사항 두 가지. 자 잠깐만. 우리 성장관리 방안에 의무적 포함사항 두 가지가 있었죠. 물으면 대답 안 할 거니까 속상하니까 그냥 나갈 거야. 그것도 기용되어야 한다요. 기반시설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끝. 성장관리 방안 의무적 포함사항 두 가지.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의 의무적 포함사항 두 가지는 똑같이 기용되어야 한다는데 기반시설과 건폐율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에 하나가 더 들어간다. 취관도 취저한다. 중요하다. 나와. 중요하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원위 취합니다. 144쪽 두 번째 줄 갑니다. 끝에. 다만 동글뱅이 1의 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 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쭉 밑줄 그었습니다. 이것 의무적 포함사항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없다. 이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이 뭐냐? 오른쪽 갑니다. 재료의 동그라미 1의 2를 보겠습니다.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대체하는 사항 네모 엮어놓고 가로 열고 대체지역이라고 써놓습니다. 여기에는 의무적 포함 사항이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이 의무적으로 포함될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자 어떤 내용이냐 이거야. 아까 여기서 이런 거 있었지. 자연경관지구 광덕산에 지정이 됐다. 이게 용도지구가 폐지되고 요걸 갖다 건축행위 제한을 뭘로 할 거냐. 이걸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대체하는 사항이야. 이렇게 대체하는 사항일 때는 반드시 의무적 포함사항 두 가지가 여기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거 기반이 설치해서 도로 내버리게 광덕산에다가 설치할 필요, 그게 반드시 포함될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다시 원위 취해서 자 144쪽 갑니다. 1번 볼 거예요. 1번. 1번에 보면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세 번의 동그라미 치고 변경의 동그라미 쳐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분 변경이에요? 지정 변경이에요? 세분 변경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런 말 나오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만 시킬 거야.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봐봐요. 이해만 시킬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용도 지역을 보면 도간, 농자 이렇게 있거든. 도시지역이 바로 주상, 공록 이런 게 있고, 관리지역이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있어요. 관리지역이. 자, 이렇게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4군데, 5, 6, 7, 8, 9가지. 여기까지가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 조문을 보면 여기까지만 나와. 여기까지만 나와. 그렇게 돼 있어. 듣기만 해. 듣기만 해봐요. 여기까지만 나오는데, 자, 대통령령을 보면 그 밑에 걸 여기 클릭해 보면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근린 유통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나오고, 녹지지역이 뭐 보전 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그 다음에 자연 녹지지역 이렇게 나와. 이 내용은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없는 내용이야. 대통령령,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제 시행령을 클릭해보면 이게 나오거든?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한다. 이걸 이렇게 노란 분필 내에서만 세분하거나 변경에 들어갈 때는 일부 지역 단위인 지구계획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 들어가. 그러나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이 내용에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 이 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겠다, 도시지역을 이렇게 세분한다, 관리지역을 세분한다는 거나 계획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어버리겠다, 농림지역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건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 전체적인 큰 틀을 가지고 흔들어야지 일부 계획대로 흔들 수가 없어. 이게 이 노란 문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더 나누고 하는 것들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안 된다 하는 내용이요. 내용 아시겠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김모 의원이 5억 수리했죠.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놈의 사주했잖아. 그 사건이 있었죠. 뭐 김용식 의원인가? 그거는 어디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었어. 이 사람은 도시계획위원회에 해당이 됐거든. 할 수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했었던 거야. 이게 안 돼, 이건. 지가 지 뜻대로 그 일부 지역만 안 된다니까. 그래서 못했던 거야, 이게. 할 수 있는 영역을 잘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고 갔었으면 괜찮았을 거야. 안 해서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큰일까지 저질렀잖아. 이게 뭐야. 자, 근데 이제 거기 보면 기역본에 봐요. 기역본에 보니까 거기에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가로 열고 고도지구 제외한다는 말 나와? 밑줄 긋고 별표. 이거 시험 문제 안 떴어요. 그러니까 고도지구도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분화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할 수 있다면 틀린다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못해.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취구한다, 취조한다를 정한다 이런 말 했어요? 전체적인 큰 틀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가야지 일부 지역 단위로 안 됩니다. 그 계획으로.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 자, 오른쪽을 보면 동그라미 3번을 봐요. 145쪽. 도로로 둘러싼 일단은 지역 나오지? 나와요? 아, 이 밑줄 그어놓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가로구역이라 그래. 가로구역. 가로구역.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가구라고 표현을 하고, 도면에는 블럭으로 표현돼요. 이렇게 요런 내용 있지? 이게 7블럭, 8블럭, 9블럭 이렇게 된다고. 아, 8블럭이 상업지역이구나, 7블럭이 학교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하여 구입된 일단의 토지. 자, 구입된 일단의 토지 밑줄 그어요. 규모가 조성계획에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획지라고 표현해. 획지. 획지다. 요건 LT에서 라트, 할당, 몫이라는 뜻이죠. 1로트, 2로트, 3로트, 4로트 이렇게 갑니다. 우리 지구단위 계획을 보면, 도면을 보면 이게 1로트, 2로트, 2LT, 3LT 이렇게 돼. 이런 것들 로트라 그래. LOT 해가지고 로트. 획지를 뜻하는 거다. 400평 단위로 잘랐는지 200평 단위로 잘랐는지, 그래서 평당 가격대가 얼마다라는 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이 다 지구단위 계획이야. 자, 그 다음에 4번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나와요.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떴어. 자, 봐요. 일반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 목욕탕을 못 들어오도록 했어요. 이렇게 되면 목욕탕 못 짓는다 그랬네. 맞는 내용이야? 맞지. 지구단위 계획으로 전부 다 홀딩 한다니까. 용도 제한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자, 잠깐만. 전용 주거지역이다 뭐 건폐율 50, 용적률 뭐 일정이면 100, 그 다음에 150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전용 주거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별도로 달리 정할 수 있나? 당연하지. 그 건폐율 용적률 나가 있잖아. 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가는 거예요. 성습지구 2지구에서 지금 한 지구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잖아. 2지구만 또
또 달라. 일주구하고 또 달라. 건폐율 용적률이.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야. 똑같은 이 주거지역인데 지구단위 계획으로 달리겠다니까. 지구단위 계획 내용 아니야 이게. 왜 성성 1주가 2주가 다르냐 이거. 건축물의 층수 높이가. 왜 배치 형태도 다르고. 왜 여기는 타워형 만들어야 하고 저기는 반상형으로 지었는데. 왜 그런 거냐.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데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요. 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와 최저 높이를 정할 수 있어요, 따로? 저로 정할 수 있다니까. 이것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안 정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 다 지구별로 다 정하지. 그러니까 지금은 지구단위 계획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나. 그 지구단위 계획 모르는 상태에서 뭔 중계를 하냐고. 그래서 거기에 무슨 놈의, 거기에 상업적인 성성 2주구에 지금 상업적인 환제 방식으로 해 들어간다는데 공인중개 사무실 와가지고 거기 상업적인 모텔 지을 수 있어요? 라고 문의가 오면 그 모텔 지을 수 있다 없다는 얘기를 해줘야지. 그 용도 제한 바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돼 있죠? 바로 어디로 연락을 해봐야 돼. 뭐 시청으로 연락을 해보면 거기 성성 2주구에 그 계획이 나와 있다고. 그러면 알려주는 거야 그게. 거기에요? 거기는 모텔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라고. 상업적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지. 제가 잠깐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다 오픈 되는 거니까. 거기에 기반시설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돼 있죠. 성성 2주구에 지금 이게 환제 방식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초등학교 들어와요? 그럼 반드시 나온다니까? 반드시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상황이야. 들어옵니다. 하나가 들어오는데요. 2개 학교가 들어옵니다. 이거 다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거. 아파 죽겠네. 아무것도 아니야. 자, 5번 봐요.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구단위 계획에서 건축선을 별도로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있다니까. 다 이거 정하는 거야, 이게.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다 이거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는 거야. 8번 봐봐. 8번에. 3번에 보니까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재질 밑줄 한번 그어놓고. 그러니까 어디 가보니까 간판도 글씨체도 그렇고 똑같아요. 규모도 크기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다 똑같이 해놨어.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런 것도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지금 개발된다면 지구단위 계획이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냐고 지금. 다 들어가지. 자, 146쪽 갑니다. 재료에 보면 개발 밀도의 조화 나오죠.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은 밑줄 긋고. 자, 밑줄 그었어요. 세 번째 줄 끝에 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있는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네 번째 줄 봐요. 끝줄. 개발 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밑줄쯤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개발 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 이해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주 첼시아처럼 한 3층 높이인 상가만 짓겠다 하면은 기반시설을 그렇게 확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도시지역 내에서 이게 개발 밀도를 높이겠다 막 15층 주상복합 들어오고 20층 주상복합 50층 들어와 버리면 거기 초등학교라든지 기반시설 이거 확충하는 데 있어서 밀도를 고려해서 수립하자 이런 내용이고. 자, 밑에 가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 나오죠? 수립시 고려사항 나와요? 지구단위 계획은 다음은 각부 사항을 고려해 수립한다 이렇게 나오지? 1, 2, 3, 4 묶어놓고 신설 이렇게 써놓습니다. 신설. 이거 신설됐다. 묶어놓고 신설 써놨어요. 자, 1번 갑니다. 자, 1번에 보면 도시 정비 쭉 끝에 봐요.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 목적. 지정 목적이 뭐냐? 밑줄 그어놓습니다. 지정 목적이 뭐냐? 밑줄 그어요. 단지 아파트 지어가지고 주거 용도로 어떤 기능을 하도록 만들 거냐? 뭐 할 거냐 하는 목적이 뭐냐? 지정 목적. 아니면 유통개발진흥지구 등을 지정해서 명품 아울렛 매장을 만들어낼 거냐 뭐 목적이 있을 거예요. 2번에 보니까 중심 기능 나오네요. 중심 기능 밑줄 그어놓고 3번만 별표 쳐요.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갖다가 고려해야 돼. 해당 용도지구의 특성을 고려해야 돼. 지역입니다. 용도지역 위에다가 지금 지정하잖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그죠? 따라서 해당 용도 지역의 특성을 갖다가 고려하자 이렇게 나와야지. 이 지문이 해당 용도지구의 특성으로 바꿔주면 안 됩니다. 요거 하나만 잡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에 1번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밑줄 긋고 2번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권 조성 밑줄 그어요. 밑줄 그었어요? 자, 됐어. 수립 기준 동그라미 치고. 제가 기준 하면 무조건 누구 잡으라 그랬다. 옳지. 국토교통부 장관 잡아야지. 자, 거기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밑줄 긋고 조그만하게 별표 쳐요. 수립 기준은 지금 밑에 보니까 아미 처리된 부분 1번 나와요. 개발 제한구역에 이 말 나와요. 찾았어요? 그거 하나만 별표. 개발 제한구역에 지금 찾았죠? 이거 하나만 별표 쳐요. 자, 개발 제한구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밑줄 그어요.
개발 제한구의 지정 목적이나 주변 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계속 밑줄 그었습니다. 개발 제한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 적용할 것 밑줄 그어놔요.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떠요. 온과 X가 봐요. 이거 하나만 좀 잡아갑니다. 자, 개발 제한구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구단위 계획을 우선 적용할 것 이 지문이 떴어요. OX. 개발 제한구역법을 우선 적용해야 돼. 지구단위 계획을 우선 적용하는 게 아니야. 내용 아시겠어요? 이거 하나 잡아주셔야 돼. 자, 나머지 안 봐도 좋고 일단 넘어가요. 자, 148쪽 갑니다. 자, 148쪽을 보면 03번 완화의 범위 이렇게 나와주죠? 완화의 범위.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밑줄 긋고 다음의 규정을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지구단위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자, 여기서 앞에서 묶어요. 국토기법률부터 주장법까지 나오죠? 앞에서 묶어가지고 8가지라고 써놓습니다. 8가지로 압축을 할 겁니다. 제가 8가지 이렇게 써놔요. 자, 오른쪽 맨 위에 보면 76조 용도주관에서 건축제한 나옵니다. 건축제한 밑줄.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밑줄 그어요. 3가지 나왔죠? 대제한의 적용 밑줄 그어요. 자, 4가지 나왔습니다. 대제 도로와 관계 밑줄 긋고. 자, 그러면 5가지 나왔나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일주동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 2개를 묶어요. 묶어서 높이 제한으로 갈 겁니다. 높이 제한 밑줄 높이 제한으로 갈 거고. 그러면 6개로 잡아야죠. 공개공지동 확보 밑줄 그어요. 7개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에서 부설주차장 나옵니다. 주차장 밑줄 그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주차장에서 하나로 잡을 거야. 이렇게 하면 8가지가 나와요. 8가지가 나오죠? 나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나오면 다 틀려. 그러면 이제 피켓 들고 싸워야 돼. 이런 거 시험 문제 내면 어떻게 맞추냐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완화 대상 8가지를 볼 겁니다. 8가지를. 자, 8가지를 볼 건데 이게 지금 뭐냐면 말미잘처럼 생겼다. 이게 밤나무야, 밤나무. 800년 수령을 가진 보수인 밤나무다. 밤나무의. 와, 우리 집 아파트 창문 열잖아. 조금 있으면 이제 밤꽃 필 텐데 밤 냄새가 쫙 나요. 정말 얼마나 신선하다고. 그 공주에 밤나무가 엄청 많아요. 공주. 그죠? 이 밤송이한테 찔려 봤어요? 이것도 착한 척이. 밤송이한테 밤때다 한번 찔려봐. 어렸을 적. 두드러기 난 것처럼 막 이렇게. 그럼 그때 당시에 한번 찔려가지고 집에 가면은 이게 또 야단 맞는데 해가지고 막 문지르고 가지. 너 왜 그래? 얼굴이. 아니, 오늘 오다가 넘어졌어. 지금 같았으면 난리 나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이걸로 초등학교 선생님이 닦고, 너 일로 와. 숙제 안 했지? 숨 발라주면 이걸로 또 돌아다니고.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그렇게 했으면 난리 나지, 지금. 그렇게 했다고 집에 가서 말도 못해. 또 야단 맞으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어. 자, 봐요. 우리 이렇게 율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 밤은 율이야, 율. 그래서 율이 들어가는 건폐율 있지? 율하고 용적률이야. 용적률 이렇게 율이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완화대상이야. 근데 이게 보수 800년 수령을 가진 보수니까 여기에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다고. 펜스가 이렇게 펜스 쳐져 있지? 그럼 펜스만 쳐져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관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관목을 해서 조경도 되어 있어. 이런 거 봤어요? 이 조경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보수 옆에는 뭐가 있냐면 정자, 파고라 시설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배웁니다. 건축법에서 파고라라는 말. 이렇게 파고라 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바둑도 두고. 요즘에 바둑 인기 아니야? 바둑 두고 이렇게 바둑 두고. 요즘에 바둑도 두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공개 파고라 시설 이런 걸 정자 이런 걸 공개공지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4가지가 나온다. 4가지? 건폐율, 용적률, 조경, 공개공지, 보수 이렇게 떠올려야 돼. 근데 이런 데를 가면 저기 중계동에도 이런 데 있어. 보수가. 노원 쪽에다 강북에도 이 보수 있어요. 어느 마을이나 가도 있지. 그런데 이런 데는 꼭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가 건물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있고 또 도로가 있어요. 대지와 도로 이렇게 된 거야. 대지와 도로. 그러면 대지니까 건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이런 데 이렇게 지으면 돼야 안 돼요? 못 짓도록 해야지. 이렇게 높은 건축물은 못 짓도록 해야 된다고 건축 제한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공용건축물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용건축물이 들어오면 싹둑 잘라가지고 들어야지. 여기 햇빛에 가려버리면 응달져가지고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이것이 싹둑 잘라가지고 들어와야 돼. 이렇게 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이 높이 제한을 해야 된다고. 높이 제한을 해야지. 그래야 이게 햇빛을 받지. 근데 여기에 주 도로에는 말이죠. 이게 주차장이 여기에 들어가는 입구가 설치된 게 아니고 요렇게 이면도로에 작은 도로에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이렇게 해서 이제 주차장 들어가지. 들어가면서 매연을 뿜어버리면 주차장 여기다 설치해서 매연을 뿜어버리면 보수가 또 죽어버려. 그래서 여기에서 네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네 가지. 건축 제한, 높이 제한, 주차장, 대지와 도로. 여기에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윤율에서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조경, 공개 공지.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해서 8가지가 나와. 이쪽에서 봐야 돼, 8가지를. 이쪽에서 봐야 돼. 이쪽에서 봐야 8가지가 나오죠? 이 8가지를 뭐 하는 거냐면, 이 8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나 만점 나올 때까지 하니까. 다른 데서 이거 박수 나와, 이건데. 우리 천안 분들은 워낙에 얌전해서 그렇지. 다른 데서는 난리야, 뒤집어져. 완화한다. 완화돼서 8가지. 자, 지금 이제 풀립니다. 뭐를 풀리냐면,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의문점이 풀려요. 자, 잠깐만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 뭐 할 건데 하는 거야, 이게. 도시지역에. 도시적 요역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데 하는 거야. 이 의문점이 지금부터 풀려요. 자, 한번 볼 겁니다. 궁금해요? 궁금하지도 않지? 자, 봐요. 지금 볼게요. 148쪽. 거기에 보면 양가로 1번에 도시적 내지. 양가로 1번 찾았어요? 도시적 내 네모였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용적률,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나옵니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2장 넘겨요. 2장 넘겨서 152쪽 갑니다. 자, 152쪽을 보면 양가로 2번 갑니다. 양가로 2번. 도시적 왜 이렇게 나와요? 도시적 왜 네모 엮어놓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 완화 적용 나옵니다. 밑줄 한번 쫙 그어요. 밑줄 그었어요? 자, 그러면 148쪽에 지금 도시적 내부터 갈 거예요. 잘 보자고. 도시적 내부터. 도시적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뭐 할 거냐 하는 거예요. 뭘 이렇게 지정하려고 하는 거냐 하는 거야. 이 의문점 지금부터 풀려야 돼요. 자, 동그라미 1번을 보면 148쪽 동그라미 1번. 지금 도시적 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놓냐면 거기다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놓냐면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느냐 이렇게 써놔. 가로 열고 기부채납이라고 써. 이렇게 기부채납이라고 해. 기부채납. 잠깐만요. 우리 기부채납에서 우리 젊으신 분들은 요 기부채납이 하도 요즘에는 뭐 영어 많이 하니까 기부 앤 테이크 해가지고 뭐 이걸 영어로 알던데 이 영어가 아니고 한자입니다. 한자예요. 그래서 요 기부한다는 말이 기부가 이렇게 써. 기부가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기부하면 이게 체납하겠다는 거야. 이게 이제 체납이 무슨 채자냐면 이 채자가 채택할 때 쓰는 채자예요. 이게 이 채자. 그러니까 이 채자가 채택한다 할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기부하면 주면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행정청과의 증여계약을 얘기하는 거야. 이 계약서 작성해요. 기부채납할 때. 행정청과의 증여계약이야. 기부채납을 요 채자 쓰는 게 아니라고. 채납하는 건 가스요금 25일까지 내야 되는데 안 냈을 때 채납이야. 이때 채자는 지체한다 할 때 채자야. 정체한다. 우리 여기 이제 국어 전공을 하시거나 한문 전공하시거나 역사 전공하신 분들은 한자들 많이 알잖아. 한문. 그분들은 알 거야. 그래서 기부하면 체납하겠다 하는 게 행정청과의 증여계약이야. 어디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면 체납을 어떻게 써놨냐면 이 체납으로 써놨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부하면 안 받아 하는 내용이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다른 데서는 엄청 터져 빵빵.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이렇게 개그하고 싶겠어? 정말로. 자, 그러면 봐봐. 도시적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의무적 지정하자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땅 빼앗기 위해서 하는 거야. 기부채납이기도 하는 거야. 땅 내놔라 이 뜻이야. 이 도시적에서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의무적으로 해야지. 도로부지 안 빼줄 거야? 학교부지 안 빼줄 거냐고. 근린공원부지 안 빼줄 거요? 해줘야지. 그래야 개발이 되는 거지. 자, 그런 내용이요. 동사무소가 들어가야 되고 또 이렇다고. 자, 봐요. 자, 오른쪽 봐요. 149쪽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갈 거야. 1번을 보니까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밑줄 그어놓고 1번 위에 세 번째 줄 찾았어요? 자, 가로 열고 기부채납이라고 써놔요.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다음 강목의 비율까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지 않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밑줄 거예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지 않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밑줄.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과목을 봐요. 다른 거 읽는 거 아니고 과목 쳐다봤어요?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나오죠? 밑줄 긋고 별표. 시험 문제 나오면 이번에 이거 시험 문제. 왜 이거 시험 문제라고 찍냐면 밑에 나목에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나와요? 밑줄 그어놓고 이건 기출됐어요. 밑줄 그어놓고 기출 이렇게 써놔. 이 문제는 시험 문제 출제됐어요. 기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에는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 과목이 나와요. 과목. 자,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보겠습니다. 해당 용도 지역에 정되는 건폐율에 밑줄 그어놓고 곱하기에 대괄호 열고 1 플러스 공공시설을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밑줄 그어요. 공공시설을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을 기부면적이라고 간단하게 네 글자로 압축을 하겠습니다. 기부면적. 기부면적. 자,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나누기 원래 대지면적 나오죠? 원래 대지면적 밑줄 그어요. 가로 닫고 이내에서 건폐율이 완화됩니다. 자, 이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볼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봐요. 여기 한번 봅시다. 제 설명을 드려요. 잠깐만요. 자, 여기에 지금 도시적 내지, 자, 도시적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하면 뭘 떠올려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하면 뭘 떠올리자? 기부채납 떠올리자. 땅 내놔라 이 말이요. 이거 떠올려야 돼. 이거 안 떠올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지정하는 거예요. 의무적 지정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부채납을 의무적으로 이게 유도하겠다는 거야. 내놓으라 하는 내용이야 이게. 자, 그러면 자, 이게 원래 100제곱미터의 땅이 있어. 100제곱미터의 땅이 갑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건폐율 얼마를 적용받냐면 50%를 적용받는 지역이야. 자, 그러면 이 갑이 이 10제곱미터를 기부할 수 있고 10제곱미터를 기부할 수 있고 40제곱미터를 기부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60제곱미터를 기부할 수 있잖아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러면 땅을 조금 내준 것보다는 땅을 많이 내줬을 때 건폐율을 많이 완화해야지. 그래야 땅을 내줄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러면 10제곱미터를 기부했을 때, 이 기부 체납했을 때 완화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다가 공식을 한번 써보면, 완화 가능한, 완화할 수 있는 이 건폐율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공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해당 용도 지역의 건폐율이 있을 거예요. 해당 용도 지역의 건폐율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곱하기에 1 플러스의 이 기부 면적. 이 기부 면적을 전체 면적으로 나누는 거야. 전체 대지 면적. 대지 면적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완화되는 건폐율이 나오는 거야. 자, 한번 해보죠. 이 공식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 해당 용도 지역의 건폐율이 얼마야? 50이지? 50%야.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대괄호 열고 1 플러스 기부 면적이 10제곱미터 주잖아요. 100제곱미터 중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0.1이 된다고. 잘 봐요. 0.1. 여기까지 이해 가요? 1.1이 되는 거야. 1.1.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러면 1.1 곱하기 50 하면 얼마 되는 거야? 그래, 55%. 55% 이렇게 완화시키자 하는 내용이야. 여기까지 이해 가요? 딱 내줬으니까 완화된다 하는 내용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 40제곱미터. 40제곱미터. 자, 이해 빨리 해주셔야 빨리 끝내지. 자, 1 플러스 40제곱미터, 기부면적이 40제곱미터를 100제곱미터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이게 0.4가 돼. 이렇게 들어가면 1.4가 돼. 1.4 곱하기 50% 되니까 4, 5, 20에서 얼마? 70%까지 완화하겠다. 이 내용이야. 여기까지 이해 가요? 여기까지. 자, 60제곱미터 기부해. 60제곱미터 기부하면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 50%고 여기에 1 플러스에 100제곱미터분의 얼마가 돼? 60제곱미터 되어지는 거지?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가 완화돼야 돼? 80% 돼야 되는데 이게 정답은 75%. 이게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에서 150% 용적률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땅을 아무리 내준다 해도 기부 체납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완화하지는 않겠다는 취지. 건물이 다 지어버려 100%로 지으라고 하면 뭔 말이야 이 말이. 땅 많이 내줘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완화해버리면 어떡하냐고. 건물이 꽉 차게 들어오는 게 있냐고. 도시적 내 없지.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를 보겠습니다. 151쪽. 151쪽을 봐요. 151쪽 제일 밑에 봅니다. 10번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범위 나오지요. 자, 거기에 밑줄 그어요.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범위 밑줄 그었습니다. 자, 거기에 끝에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자, 넘어가요. 152쪽 갑니다.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밑줄 용적률의 20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밑줄 긋고 별표 칩니다. 자, 건폐율의 150%가 되는 건축물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1.5배라고 써야 돼요. 1.5배. 자, 그 다음에 용적률의 200%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2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2배. 써놨어요? 네, 그래. 아무리 땅을 많이 내준다 하더라도 1.5배, 150%를 갖다가 초과할 수 없다는 거 1.5배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따라서 59 곱하기 1.5배니까 75%가 이게 75%가 정답이 되어집니다.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러면 다시 원위치에서 다른 건 놓아두고 150쪽의 제일 밑에 6번을 보겠습니다. 150쪽 6번 갑니다. 150쪽 6번 갔어요? 150쪽 6번 가기 전에 잠깐만요. 시험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10제곱미터 기부하면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이 얼마냐?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와. 이렇게 쉬운 거 안 나와요. 이렇게 10제곱미터를 기부했을 때 건축 가능한 건축 면적이 최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이 얼마냐? 이렇게 나온다고. 건축 면적이 얼마냐? 이렇게 나와. 얼마? 정답 나오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니까. 자, 100제곱미터 땅에 건폐율 50% 적용받는 이 값의 땅이 있는데 10제곱미터를 기부했을 때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이 최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의 값은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얼마? 정답 나오나 보겠습니다. 55. 55 땡. 어? 550? 100제곱미터가 밖에 안 되는데 건축 면적이 550이나 돼? 네? 40? 옳지. 49.5. 정답이야지. 왜 그러냐면 정답이 나오네. 100제곱미터에서 10제곱미터를 떼어줬잖아. 그 도로부지로 이걸 떼어줬다고. 그러니까 90제곱미터가 될 거 아니오. 90제곱미터에 곱하기 이게 55% 0.5 들어가는 거요. 그러니까 얼마 나오는 거야? 49.5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는 거요? 아이고 참말로. 빼고 해야지. 빼고. 실리면 안 되지. 자, 그러면 150쪽 봐봐. 150쪽 제일 밑에 6번 봐요.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나와? 별표 쳐놓고 기출. 이게 26회에 나온 거야. 몇 퍼센트 완화할 수 있느냐? 100% 완화한다. 한옥마을 조성한다 할 때. 자, 밑에 보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밑줄 긋고. 지구단위 계획의 지역 목적이 다음 각 거일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 밑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밑줄 긋습니다. 자,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밑줄 그었어요?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밑줄 그었어요? 자, 잠깐만. 우리가 여기 집집마다 주차장 한 대씩 반드시 갖춰야 돼. 이렇게 이제 천안시 조례로 정하고 있어. 그런데 이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100%를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100% 완화합니다. 이때 주차장 안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야? 아니면 2대 설치하도록 이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100% 완화한다는 말은? 얘기하지 말고 있어 그냥. 100%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는 얘기는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야? 아니면 꼭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야? 안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야. 완화한다는 말은. 완화하는 말은 이해 가요?
반드시 뭐 또 이렇게 더 2배로 더 설치해야 된다 이 내용이 아니라고. 그렇게 되면 강화한다는 얘기고 완화한다는 얘기는 눈 감아 주겠다는 얘기니까 안 만들어도 된다 이 말이요. 내용 이해 가죠? 아, 이게 26기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라니까. 몇 퍼센트 완화? 100% 완화. 자 봐요. 그러면 한옥마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밑줄 그어요. 한옥마을 보존하고자 할 때 한옥마을에는 주차장 지침마다 한 대씩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도 돼? 안 만들어도 된다고. 이게 전주 한옥마을 가면 알 거야. 거기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한옥마을마다. 예. 자, 한옥마을 보존한다 할 때 주차장 만들어야 된다. 안 만들어도 된다. 안 만들어도 된다. 예. 마님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가만옥을 터만 있으면 되지. 사치스럽게 주차장 같은 건 필요가 없다. 자, 오른쪽 위에 그런 얘기는 안 해야 돼. 웃지도 않는데 뭐 맨 위에 그렇다고 해서 이해가는 것도 아니고 맨 위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밑줄 거예요. 차 없는 거리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몇 퍼센트 완화한다? 100% 완화한다. 건축물마다 설치 기준이 있는데 이거 설치 안 해도 괜찮다는 얘기요. 차 없는 거리 조성이니까. 차가 아예 안 들어와야 되니까. 내용 아시겠어요? 그거 잡아야 되고. 자, 동그라미 7번. 용적률 120% 이내에서 완화. 밑줄 그어놓고. 여기에 120%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가로 열고 1.2배. 1.2배라고 써야 돼. 1.2배 완화하는 거야. 자, 거기에 1호를 보겠습니다. 자, 도시지역에 밑줄 긋고 개발진흥지구 밑줄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밑줄 그었어요. 자, 해당 용적률을 몇 배를 완화한다는 얘기에 1.2배를 완화한다는 얘기야. 그 말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지금 정답 나오는가 볼 거야. 정답 나오는가 볼 거야. 한번 해볼 거야. 정답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제3종입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에 주거개발 진흥지구입니다. 진흥지구가 지정되고 당해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했어요. 지정되면 허용되는 최대 용적률은 얼마냐? 몇 퍼센트냐? 다만 자, 조례 없다. 조례가 없고 법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용적률 조례 없고 법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얼마 나오나 보세요. 정답 나오나 보겠습니다. 몇 프로? 몇 퍼센트 점?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당해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 허용되는 최대 용적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정답 나오나 보게. 몇 퍼센트? 에? 150? 어? 700? 600? 그냥 괜히 숫자 하나씩 잡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오늘 3월이니까 300? 뭐 이런 거. 에? 50? 뭔 놈의 계획관리적이라고 해야 다녀? 지금. 응? 자, 정답 나올 것 같은데. 정답 얼마? 에? 300? 360 이렇게 나와야지? 360이 정답이지. 왜 360이냐면 제3종 일반주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이 얼마냐면 이게 300%야. 상한치가. 주거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되고 당해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 곱하기 120, 1.2배. 1.2배 완화한다는 얘기야. 1.2배 완화하니까 300에 1.2배니까 360이 돼야지. 뭔 내용인지 이해 가요? 서울의 이 잠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개포 그리고 반포까지 전부 다 이게 뭐 아파트 이번에 규제를 했죠. 30층 이하로.
최고 30층 높이로 지어라 그랬으니까 그 지역의 주민의 재건축하는 조합원들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게 아크로리버라는 반포의 재건축 단지 45층, 50층 들어오는 건축물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30층으로 묶어버린 거야, 이게. 아크로리버라는 지금 거기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주거개발진흥지구 집중적으로 아파트를 개발하겠다는 거죠. 이걸로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45층, 50층 아파트가 막 들어오는 거야. 그거 하나만 지금 제외됐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개포동까지 해서 30층까지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를 갖다 일반 분양분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못 하잖아. 그러니까 피켓 들고 지금 난리지.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 나머지 볼 거 없고 놓아두고 자, 넘어가서 152쪽 갑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152쪽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양가로 2번 봐요. 도시적 요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 완화 적용 나오죠? 자, 지금 정리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적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는 거야. 기부채납 유도하라는 거야. 유도했을 때 땅 내놓는 것 정도를 보고서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시켜주겠다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그 내용이었어. 자, 그 다음에 봐. 밑에 이제 도시적 유지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야. 1번, 동그라미 1번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범위 나오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몇 줄, 두 번째 줄 지구단위 계획으로 몇 줄,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몇 줄, 용적률의 200% 몇 줄 거여 인해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밑줄 그어놓는데 거기에는 이내에서 나오지? 이내에서라는 말 동그라미 쳐봐. 근데 그 위에서 봐봐. 제일 위에 첫 줄. 150% 용적률 20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 자, 잠깐만. 여기 봐봐. 여기 결론. 자, 봐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의무적 지정돼서 도시적 내에 지정하면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자, 이걸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적 요지역에 지정하면 건폐율 150, 그 다음에 용적률의 200% 이 범위 내에서 완화한다. 이렇게 나오죠. 똑같이 완화야, 결론은. 나오지? 근데 초과할 수 없다는 말과 범위 내에서 완화한다는 말은 일단 여기까지 완화하겠다는 내용 아니야? 의미는 똑같지. 근데 왜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을 쓰고 여기는 범위 내에서 완화한다는 말 이렇게 쓰는 거 알겠어요?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은 기부채납과 관련돼 있다니까. 아무리 땅을 많이 내준다 하더라도 이걸 넘어설 수는 없다는 얘기고 이건 기부채납과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도시적 요지역의 시골에 막 있는데 개두마리 대체하다 이렇게 지정되면 좋아 안 좋아? 좋잖아. 땅 가진 사람들은 좋잖아. 그러니까 아무데나 지정하는 게 아니라고 개두마리 대체만 지정하는 거예요. 도시적 내는 아무데나 다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 여기에서만큼은 반드시 지정해서 기부채납 땅 빼앗아라 이런 내용이야. 그래 여기 가까운 여기에 어디가 있냐면 GLCT라는 청주에 가면 이 롯데마트 들어오고 현대 백화점 들어온 GLCT 이 공단이 있다니까. 그 GLCT가 얼마였냐면 15만 6천인가 되는데 거기에 6만 제곱미터를 기부채납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그렇게 높이가 올라와 버린 거야. 45층 50층 아파트가.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 3분의 1을 내준 거야. 대농이 GLCT가 신형이 3분의 1을 내줬으니까 그렇게 높게 지어야지. 그래서 거기 가면 이게 거기가 랜드마크로 쓰이는 거야. 서청주 IC에 딱 통과하자마자 GLCT 쫙 올라와 있잖아. 이게 3분의 1을 내줬어. 6만 제곱미터를 넘게 내줬다고 땅을. 기부채납 해라. 안 내줄 거야? 내줘야지. 도시적 내에서 하는데 그 내용이야. 지금 내용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전문가로 만들어줬으니까 나 이거 이제 내용 나와가지고 틀리기만 하면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아는 채도 않을 거야. 자, 그 다음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2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완화 적용 나오죠? 지금 기업분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밑줄. 자, 지구단위 계획으로 밑줄. 두 번째 줄 끝에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밑줄 그어야지. 자, 니은번 별표 치고 신설. 니은번에 별표 치고 신설. 이거 시험 문제 안 떴어요. 다만 개발진흥지구 밑줄 긋고 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긋고 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파트 연립주택 허용되지 않는다. 밑줄 긋고. 야, 이거 중요한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중요하다 하더라. 내가 죽었다니까. 분위기가. 아, 이게 중요하니까 중요하지. 이게 뭔 말이냐면, 봐봐, 여기 봐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됐어. 진흥지구가 지정이 되어지면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잖아.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개발진흥지구 지금 어디에 사는 거예요? 어디에 사는 거예요? 도시적 내야, 도시적 외야? 도시적 외라는 거 지금 떠올려야 돼. 도시적 외 지역에서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는 아파트 있잖아. 아파트나 이게 연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 들어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다시 봐봐. 아파트 단지는 도시적 내에 들어오는 거야? 도시적 밖에 들어오는 거야? 내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도시적 밖에 들어갈 때는 아파트 단지 조성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사람 사는 것도 아닌데. 아파트 단지, 그 상가 가지고 아파트 단지 만들어서 뭐하게. 원래 아파트 단지는, 주거 단지는 도시적 내에 있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그래서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들어갔다면 절대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 근데 내가 딱 한 군데 제외해야 돼. 거기 한 군데 제외. 아까 어떤 얘기했냐면 주거개발진흥지구는 무슨 지역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오지. 그거 한 군데는 제외한다고.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밑에 나와. 가로 열고 작은 글씨 봐봐. 거기에 보면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 이 말 나와요? 여기서만 딱 하나 제외돼. 밑줄 그어놓고 별표. 이거 하나 제외된다고.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만 들어오자네. 자, 잘 봐. 잘, 다시 갑니다. 다시. 에이, 도시적 외에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들어가면 아파트 단지 조성하면 안 돼? 이해가 안 가니까. 위요, 그냥. 개지, 알 하면 안 돼. 개지, 알 하면 안 된다고. 개지, 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까지 강의해야 돼?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강의해야 되냐고. 하나라도 집어넣기 위해서 그러면 합격자 모임에 가봐. 제가 개그했다는 말 한 번도 안 해요. 개그에서 참 물론 즐겁게 공부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뭐 한 가지 거라도 알려주려고 하는 이 교수님의 이게 정말 탐복을 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감동, 저도. 내 모습이 그렇게 비춰졌구나 하는 거. 뭔가 하나씩 집어넣으려고 막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좀 훌륭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마이크 잡고 맨날 그거 할 때가 제일 보기 좋아요. 존경스럽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할 때는 뭐 존경 안스러워? 개지알 잡아야 돼요. 개지알 하면 돼, 안 돼? 안 돼.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알 하면 돼. 아파트 이런 거 들어올 수가 없다. 꼭 잡아야 돼. 개지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밑에 갑니다. 04번. 04번에 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효력상실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 별표 칩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 결정고시로부터 밑줄 3년 이내 동그라미 쳐요.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되지 아니하면. 자, 밑줄 그어요.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되지 아니하면 밑줄. 그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입니다. 3년이 되는 날이야, 다음 날이야? 다음 날이야. 밑줄 그어놓고 밑줄 두 줄 그어요. 이번에 물론 여기서 나온 건 아닌데 청산급에서 나왔죠. 시험 문제 26회. 다음 날 빼먹고 시험 문제 출제됐어요. 이건 이제 하나 남아있는 게 다다음 날. 뭐 이런 것들 하나 이제 남아있게. 시간도 없는데 괜히 개그했지?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빼먹으면 틀려요. 그 지구단위 계획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 결정은 효력을 낸다. 자, 요 내용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자,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고 나서 이걸로 결정되니까 몇 년 내 나와야 된다? 3년 내 나와야 된다. 이게 안 나오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없었던 걸로 하자. 실효되는 사유라는 얘기야. 자, 2번 갑니다. 2번.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의 효력상실 나오죠? 이거 밑줄 그어놓고 별표 치고 신설이라고 써놓습니다. 이게 신설됐어요. 그러면 신설됐으니까 여기에도 이제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 자, 보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자, 네모였고 지구단위 계획. 가로 열고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것에 한정한다. 밑줄 그어야. 반드시 이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입안을 제한받지 아니한 지구단위 계획을 행정청 내부에서 수립했을 때는 이게 실효 규정이 없습니다. 이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것만 실효 규정을 두는 거야. 이거 중요한 건데. 자, 제한한 것에 한정한다. 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자, 밑줄 그어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밑줄 5년 이내 동그라미 치고.
이 법도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밑줄 그어요.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밑줄 그어놓고 착공이라고 써놓습니다. 착공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석합시다. 5년이 되는 날이야? 5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이야? 5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이야. 네모에 가야 돼요.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밑줄 그어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잠깐만. 자, 이렇게 주민이 위반을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이 이렇게 됐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하라 그랬어.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 이걸로 결정되잖아. 이걸로 결정고시되고 나서 이게 몇 년대 착공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게 착공이 있어야 된다고. 착공이. 이 착공이 5년이란 말이야. 주민이 위반을 제한했을 때만 그래. 제한한 내용이 아닌 지구단위 계획은 이 실효 규정을 안 둔다니까. 위반을 제한한다. 기지개.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에 관한 사항, 기지개, 산업유통개발진흥주에 관한 사항.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기지개. 주민이 위반을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만 그렇단 말이에요. 행정청 내부에서 지네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해당성이 없다. 실효 규정은 안 둔다. 이게 나와주면 5년 내 착공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착공을 이거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에이 이게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실효되면 환원된 것으로 본다라는 말 밑줄만 긋고 고시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실효됐으면은 일단 행위제한을 풀어줘야 되니까 오픈시켜야 되죠. 이런 걸 이제 실효고시라 그런다고. 뭐 고시를 안 해도 좋다 이런 말 나오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시장군 수는 밑줄 그어놓고 결정권자죠. 지구단위 계획 지정이 효력을 잃으면 밑줄. 지체 없이 그 사실 고시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05번 가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 등 나오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까지 밑줄 그었습니다. 쭉 밑줄 그어. 이 행위에 맞게, 이 계획에 맞게 이렇게 행위를 해야지. 지멋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야. 자, 그러면 문제로 마무리 칠 거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이제 다 맞춘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문제로 마무리를 칠 겁니다. 자, 문제 갑니다. 자, 문제 8번 문제. 자, 대답들 잘 해주셔야 돼. 자, 8번 문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입니다. 일부에 밑줄 거예요. 맞나요? 네, 맞죠. 수립한다. 2번 갑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아요? 맞죠.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니까요. 3번. 용도지구 정비구역 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4번. 개발제한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죠? 예, 맞아요. 5번. 정비구역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여야 한다. 그죠? 지정하여야 한답니다. 의무적 지정 대상이라니까. 반드시 땅 빼앗으라 이런 내용이야.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라. 이런 내용이죠. 기부채납 유도에서. 자, 5번이 정답입니다. 의무적 지정 대상 세 가지. 기억나요? 네. 사업을 10살부터 시작한 정택이는 30살 먹고 나서 쉬고 해. 30살 먹고 나서 놀지는 말고. 이 내용입니다. 자, 9번 갑니다. 도시적 지역인 계획관리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고 한다. 틀린 것은 뭐냐? 1번. 지정구역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 밑줄 계획관리 지역에 한다. 맞죠? 2번 갑니다. 위에 1에서 계획관리 지역이 포함시킬 수 있는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밑줄, 보전관리지역 밑줄. 맞죠? 자, 3번 갑니다.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생산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20% 이내여야 된다. 자, 생산관리지역이 아니고 보전관리지역입니다. 보전관리지역만 면적 규정을 갖다가 두고 있는 거죠. 제한 규정을. 그렇죠? 네, 보전관리지역으로 바꿔야 돼요. 자,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맞죠? 5번 위에 4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전 보전권역인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됩니다. 맞죠? 네, 10번 갑니다. 도시적 외의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한다. 틀린 것은 뭐냐? 1번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역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는 얼마가 된다 그랬어요? 밑줄 그어야죠.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만이면 여주 최시야. 이거 떠올려야 돼요. 상가만 지으면 되니까 3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번이 틀렸네요. 2번 당해지역에 도로, 기반시설 등을 공급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개발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3번 자연환경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 우려가 없어야만 됩니다. 맞죠? 4번 갑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해야만 됩니다. 맞아요?
그래야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건폐율 용적률 150, 200을 완화하겠다는 거야. 개발 밀도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5번 기존 용도지구의 폐지로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11번 지구단위 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뭐냐? 기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닌 것은 뭐냐? 1번에 기반시설 밑줄 긋고 2번에 용도 제한 기용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4번에 건폐율 용적률 밑줄 5번에 최고한도 최저한도 밑줄 긋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어지겠죠. 자, 12번 갑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지구단위 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된다. 해당 용도지역 특성 밑줄 그어요. 해당 용도지역의 용도지구야. 용도지역이니까 맞죠? 예, 이게 중요합니다. 자, 2번에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은 기준 동그라미 치고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정한다. 맞습니다. 3번 개발 제한구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구단위 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땡. 지구단위 계획을 우선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개발 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 적용한다. 그죠?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 보존 밑줄 그어요. 주장 설치 기준을 100%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2번 도시지역의 밑줄 개발진흥지구 밑줄 지정하고 당해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지정한 경우는 1.2배입니다. 120%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맞죠? 예, 맞습니다. 13번 갑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도시지역 내의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1.5배 150%, 2배 200%를 초과할 수 없다. 도시지역 내 밑줄 초과할 수 없다. 밑줄 맞죠? 2번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150%, 200% 이내에서 적용한다. 이내에서 적용한다. 밑줄 맞아요? 맞습니다. 3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되지 아니하면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이에요. 그죠? 3년 이내에 실효된 다음은 틀렸죠? 3번이 틀렸네요. 되는 날이 다음 날입니다. 4번 주민이 위반을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의 경우에도 실효 규정을 두죠. 5년 내 착공해야 한다는 실효 규정이 있죠. 맞습니다.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 행위를 해야 됩니다. 맞죠? 다음 주에는 도시개발법 들어갑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습니다. 수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